지식의 바다 수목도서관. 각자 연령대별로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초등학생도 좋아하는 그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 또 포켓몬. 저는 뭔가를 가르칠 때 그거에 대해서 메인 디시를 가르칠 지식을 먼저 깔아놓는 게 아니라 그 연령대별로 타겟을 정해서 그 타겟이 좋아하는 트렌드를 먼저 잡고 거기 데코레이션으로 과학만 조금 얹어주면은 먼저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쉽게 빠져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식은 하나둘씩 쌓아가면 태도가 만들어져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아이가 찾아봐요. 궁금해서. 그런 태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피카츄가 100만 볼트 쓰던데 지우가 맞으면 괜찮거든요. 주인공. 근데 적을 때리면 적 포켓몬이 아파서 막 죽어요. 아 이렇게. 같은 100만 볼트인데 왜 지우는 괜찮고 적 포켓몬은 왜 아플까? 전기의 세계는 볼트만 중요할까요? 아니면 다른 거 하나도 더 중요한데 자, 볼트 전압 말고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성진아 얘기해볼까? 전력!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 여기 앞에. 저항도 중요해. 맞아요. 박수 한번 주게 두 친구한테. 야 너무 잘했어. 이거 봐요. 지금 초등학생이 이걸 정답을 맞추고 있잖아요. 이 볼트도 중요하지만 암페어라고 전류도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은 이 전압이란 건 선풍기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게 부는 바람. 근데 이 바람에 실려가는 돌이 날아가야 포켓몬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돌멩이가 없으면은 포켓몬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바람이 센 건 전압입니다. 100만 볼트, 1000만 볼트 해도 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돌멩이 역할하는 게 이 전자라는 바로 암페어 전류예요. 그러면 돌멩이가 아무리 많아도 바람이 안 불면 돌멩이가 날아갈까요? 못 날아갈까요? 못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돌멩이도 많아야 되지만 전압도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 암페어도 높고 전압도 높아야 결국 피카츄의 100만 볼트는 세진다. 그래서 전기의 세기가 와트다. 그럼 지우한테는 볼트 100만 볼트는 높지만 전류 암페어는 높였을까요? 낮췄을까요? 그냥 몰래 낮춘 거예요. 적 포켓몬한테는 그러면 바람도 세게 전압도 세게 그럼 돌멩이 전류도 높였을까요? 낮췄을까요? 높인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재밌어가지고 또 찾아보고 그래요. 지금 배달의 민족 1등 맛집도 후기 5,000개 넘기기 힘들거든요. 저는 후기 5,000개를 넘겼어요. 아이가 어린이날 선물, 생일 선물 대신에 수업을 받고 싶다고 하네요. 이거 댓글 알바 아니에요. 직접 이거 달아주신 거야. 뭐 이렇게. 수업하는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네요. 이렇게 적혀있고. 다음에 우주 수업 듣고 싶대요. 엑소잼 최고예요. 이 아이가 지금까지 배운 성교육 중 최고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되게 성에 빨리 눈을 떴나 봐요. 다양한 성교육 수업을 들어봤나 봐요. 제가 또 세바시에도 나왔어요. 혹시 세바시 들어봤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그런 15분짜리 유튜브 채널이에요. 200만이 넘어요. 거기 선생님이 2번 나왔는데 한 번은 30만이 넘고 한 번은 100만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거기서 선생님이 100만이 된 조회수가 이거고요. 전체 베스트 강좌 1등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 선생님도 나왔고 이렇게 한솔 원산 한솔 분도 나오고 연봉 100억 선생님 이재원 선생님도 좋은 강연 올라가셨어요. 제가 연봉은 못 이기지만 좋은 강연으로 제가 1등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연 들어보면은 끝날 때 그래도 얻고 가는 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하는 활동들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서울대생들이 클럽에 가면 어떻게 놀까 이런 상상으로 이 웹툰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웹툰을 그려봤더니 여기서 이제 서울대생들이 클럽에 왔을 때 1등급 소리 질러 하면 전부 다 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2등급 소리 질러 하면 조용해져요. 서울대생들은 2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나 봐요. 그리고 또 이상한 랩을 합니다. 원소 주기율 암기성 하면서 서울대생들은 주기율표로 랩을 해요. 이과 서울대생들 문과는 어떻게 할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선, 현중, 인명선 이렇게 랩을 해요. 근데 원소 주기율표 랩이 진짜로 있어요.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수해, 리베, 붕탄, 지산, 플레, 남아, 알규, 인황, 염화, 칼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뉴뇽뇽뇽뇽뇽뇽뇽뇽뇽뇽뇽뇽뇽뇽뇽뇽 나트륨, 스루툼, 티타늄, 카드뮴, 알루미늄 이런 랩이 있어요. 보통 이런 랩을 하면 박수가 모두 나오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이런 랩을 하면요 수천 번의 강연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박수가 나온 적이 없어요. 박수 대신에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항상 부끄러움은 청중 몫이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런 랩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생들은
나는 질소 부분이 제일 좋더라. 헉헉 마그네슘, 헉헉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하면서 막 신나고 하다가 갑자기 자 이제 8시에 집에 갈 시간이에요 라니까 서울대생들이 어머 1시간 놀아버렸네 이러면서 집에 가고 있어요. 재수없죠. 그런데 이게 상상 속 웹툰인데 선생님처럼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한번 구현하면 사람들이 올까? 그래서 쿠팡 아니면 뭐 티몬 이런 데서 과학 클럽을 통째로 옥타곤이라는 클럽을 통째로 빌려서 표를 판매해봤어요. 자 저녁 6시 입장합니다. 8시에 가셔야 돼요. 뭐 술, 담배 이런 거 없어요. 과학으로만 놀 거예요. 사람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을 것 같아요? 표가 몇 표 정도 팔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 현장 사진인데 보이나요? 지금 클럽 전광판에 지금 주기율표가 보이나요? 코사인 사인 그래프 보이나요? 쇼미더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재생이 될지 모르겠다. 제발 되라. 재생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 현장 영상이 실제로 다양한 그런 과학 클럽을 대중분들이 와가지고 즐기다 갔었어요. 저녁 6시 입장해서 8시에 집에 갔어요. 조회수도 수백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수백만이 넘었는데 그 조회수 댓글이 몇만 개 중에서 90%가 전부 다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그 댓글 내용이 전부 다 야 재밌다. 이렇게 건전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 어딨냐. 과학 클럽 어딨냐. 근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했죠. 건전하게. 소리가 들리죠? 영상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과학을 좋아하고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다 이 무대를 꾸몄다. 그래서 저도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처음부터 선생님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아니었어요. 근데 과학 커뮤니케이터도 직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학을 전달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과학 커뮤니케이터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네이밍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과학을 좋아했거든요. 그럼 과학을 좋아하면 가질 수 있는 직업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과학자. 맞죠? 근데 대한민국이 원래 그래요. 뭔가를 좋아하면요. 그거와 연결된 직업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럼 무조건 그걸 해야 돼. 그게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딱 정해져 있는데 선생님도 어릴 때만 해도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양력을 짧게 설명하면 선생님은 가톨릭대 생명공학과랑 가서 거기서 1년 조기 졸업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그 다음에 서울의대로 가요. 그래서 의학 석사 졸업하고 박사 수료하고 이제 1억 5천만 원이나 주는 장학금도 받아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최우수 장학생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SSCI급 저널지도 게재해보고 이거는 지금 인용이 40편이 넘고 네이처 EMN이라는 네이처 자매지도 연구 논문을 게재해봐요. 선생님이 막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이 많은 스펙들을 다 간두고 그냥 백수가 됐어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1억 5천만 원 주는 장학금, 막 네이처지 이런 인용 40편 논문 쓰는 거 이거 쉬울까 어려울까? 엄청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다 해놓고 졸업 앞두고 다 관뒀어요. 선생님 바보 같죠? 왜 관뒀을까? 선생님 왜 관뒀을 것 같아요? 손 좀 한번 얘기해볼까? 틀려도 돼요. 여기 앞에 친구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라고요? 과학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 친구는 애들에게 과학을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서 여기 친구 과학을 즐기려고 여기 친구 형진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야 맞아요. 솔직히 어려웠어요. 이거 하실 때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한 게 다 정답인데 그 정답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더 나이를 먹고 알게 된 거고 이때 당시만 해도 선생님이 그만둔 이유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은 와 멋지다 와 부럽다 최연소로 졸업하고 최연소로 장학금도 받고 논문도 멋있는 거 쓰고 막 졸업할 때 되니까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요. 막 연봉을 많이 주겠다고 몇 억을 주겠다고 같이 우리 연구하자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불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또는 대한민국이 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살면은 행복해진대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뒀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냥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지금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거였을까? 아니면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았던 걸까? 맞아요.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삶을 살고 쌤이 진짜 좋아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는 몰랐지만 이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 왜 이제 오셨냐고 입원해야 된다고. 이게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라 그래서 혹시 우울증 들어봤어요? 중등도는 심한 우울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또 불안장애 막 불안해요. 뭔가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막 조금이라도 막 못하면 혼날 것 같고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불안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선생님이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그런데 선생님 신기하게도 이렇게 스펙이 많을 때는 우울증이 왔는데 이걸 다 간두고 백수가 되니까 우울증이 치료가 됐다? 왜 치료됐을까? 마치 여러분들이 와 학교 안 가도 된다 맨날 방학이다 이래서 우울증이 치료됐을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러면 이걸 극복했는지 알려줄 건데 선생님은 백수지만 하는 일이 진짜 많아요. 이게 선생님 스케줄표인데 엄청 스케줄이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 한 3, 4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이게 다 스케줄이에요. 선생님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누가 봤을 땐 이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뭐예요? 누구는 브롤스타즈 맨날 하고 싶고 누구는 로블록스 맨날 하고 싶고 누구는 마크 하고 싶고 누구는 발로란트 하고 싶고 누구는 협곡에 들어가고 싶고 누구는 영화 보고 싶고 다 각자 좋아하는 게 많죠. 또 여기 학부모님 뭐 좋아하십니까? 어디 해외 휴가 여행 가고 싶고 저는요 정말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 중에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정말 제가 원하고 간절히 하고 싶었던 진짜 누군가한테는 게임 같은 일을 저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에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학부모님들 포함해서 여기 자라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가득한 삶을. 근데 그거 방법 어렵지 않아요. 오늘 선생님이 진짜 쉬운 방법 알려줄 테니까 머리에 쏙쏙 넣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천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건을 달았어요. 하지만 물고기가 나무를 얼마나 잘 오르는지로 능력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살 것이다. 물론 한국말로는 안 했어요. 영어로 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딱 이래요. 물고기가 헤엄을 잘 치는데 나무 타기 하면은 물고기가 천재 소리 들을까 바보 소리 들을까? 바보 소리 들어요. 그럼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에 넣어주면은 천재 소리 들을까 바보 소리 들을까? 천재 소리 듣겠죠.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동물들이 각자 다 좋아하고 잘하는 게 다 다르죠. 근데 여기 있는 동물들 다 잡아가지고 나무 타기 시키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나무 잘 타면 박수하고 나무 잘 못하면 뭐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람쥐는 나무 잘 타잖아. 그러면 다람쥐는 나무 잘 타니까 박수 쳐줘야 돼요. 이야, 너 잘한다. 공부 잘하는구나. IQ 높구나. 그런데 다람쥐가 나무 잘 타는 거 박수 쳐주는 만큼 수달은 나무 잘 못하지만 수영 잘해요, 못해요? 수영 잘해요. 사슴은 잘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엉이는 잘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얘네들 다 잡아놓고 나무 타기 시키면은 다람쥐 빼고는 모두가 행복할까 불행할까? 불행해져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은 다람쥐가 행복할 환경을 만들어준 만큼 최소한 다른 동물들도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인정해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좋아하고 잘하는 게 다른 소중한 다른 동물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한국에서 무조건 1등하고 뭐 가고 가고 영재고 가고 선행학습 해가지고 막 고등학교 다 미리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에 소질이 있으면은 행복하고 인정하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요즘 융합형 인재가 굉장히 막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융합형 인재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조건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융합형 인재는 선생님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선생님 이건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선생님 그럼 저는 어리니까 아직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찾으면 여기 보이는 우와 돈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은 이런 사람들 될 수 있어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손흥민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알아요? 김연아 이 사람 누굴까요?
방탄, BTS.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페이커. 이야, 다 아네? 이거 봐요. 이야. 이렇게 셀럽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융합형 인재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연봉 100억을 넘게 받고, 그리고 인기도 진짜 많고, 모두가 선망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스페셜리스트라 그래요. 스페셜리스트. 스페셜리스트가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스페셜리스트가 뭘까? 스페셜리스트. 특별한 사람.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은성이한테 박수 한번 줄게요. 이야, 너무 잘했어요.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러면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야 돼요. 끼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걸로 물려받았다고 그냥 놀고 먹으면 될까? 안 돼요. 피를 토하는 노력,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 분야의 수십 수백만 명을 밟고 올라가서 정점에 서야만 이 스페셜리스트가 돼요. 그 정점에 선 것도 잠깐이면 될까? 아니에요. 엄청 오랜 기간 동안 1등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연봉이 막 몇백억 받을 수 있고 뭐 인기도 진짜 많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스페셜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진짜 본질적인 행복은 못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노력 안 하면 금방 긴장이 풀리면서 1등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욕을 해요. 아유, 나 저거 그럴 줄 알았다. 또 여기 김연아 선수는 최근에 유퀴즈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재석 아저씨랑 조세호 아저씨가 김연아 선수 다시 선수 시절이 어땠어요? 그 누구보다 가장 유명한 피겨스케이트 선수였는데 가장 행복한 시절이 피겨스케이트 금메달 받은 순간이었습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자기는요, 이 시절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지금이 피겨스케이팅 그만두고 가정을 이뤄서 사랑하는 남편이랑 이렇게 지낼 때 이때가 너무 행복하대 지금. 그래가지고 또 물어봐요. 유재석 아저씨랑 조세호 아저씨가. 김연아 씨 그러면 딸이 만약에 피겨를 하겠다면 최고의 할머니도 피겨 잘 알고 김연아 엄마도 피겨 잘 하니까 최고의 선수가 될 텐데 딸이 하겠다면 시킬 거예요? 했더니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멱살 잡고 뜯어 말릴 거래요. 그러면 김연아 선수가 정말 이 선수 시절 자체가 행복했으면 뜯어 말렸을까? 안 말렸을까? 안 말렸겠죠. 그러니까 이 생활 자체가 스페셜리스트의 삶은요. 사실 쉽지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 스페셜리스트를 되지 말라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돼도 돼요. 그러면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인기도 많아지겠죠. 근데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스페셜리스트가 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하나 찾아서 그 분야의 수십 수백만 명으로 밟고 올라가서 정점에 선 사람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것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찾아야 될까요? 많이 찾아야 될까요? 많이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많이 찾는 거 무조건 그 분야에 무조건 1등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1등 못해도 괜찮을까?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해서 쌤 저는요 로블록스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쌤 저는 과학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쌤 저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쌤 저는요 공룡이 좋아요. 이런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이걸 묶어봐요. 묶으면은 그게 바로 제너럴리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쌤 제너럴리스트는 뭐예요? 혹시 제너럴리스트가 뭘까? 아는 사람? 자 여기 친구 많은 면에서 똑똑한 거의 맞췄어요. 잘했습니다. 또 아는 사람 저기 성준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야 너무 잘했어요. 자 정답은 제너럴리스트는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자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선생님 엑소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너럴리스트가 뭔지 감이 잡힐 거예요. 선생님이 처음에만 해도 과학을 되게 좋아해서 그러면 너는 과학자가 되면 되겠다. 선생님 완전 아기 때부터 한 6살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한민국의 환경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너는 과학자가 되면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과학자가 되면 되겠다. 이거 조명 혹시 더 어둡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과학자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살면 살수록 야, 너 과학자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1등 해야 돼. 거기서 무조건 1등 해야 돼.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성공 방정식이 내가 좋아하는 걸 즐기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무조건 1등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이 못 돼요. 여러분, 서울의대 가면요, 선생님보다 날고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잠깐 1등 해도 그거는 잠깐이에요. 해외로 나가면 하버드 대학교, 뭐 MIT 이런 데 가면요, 쌤보다 날고기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1등이 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선생님이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분명히 1등 되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나는 그러면 1등이 될 수 없는 건가? 아유, 나는 불행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대한민국이 그래요. 1등만 기억해주는 세상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80억 인구 중에서 제일 위에 선 사람은 행복하겠네? 근데 그 사람도 행복할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끊임없는 비교, 멸시, 질투 때문에 그 사람도 불행할 거예요. 선생님이 노벨상 받은 사람한테 물어봤어. 행복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날고기는 사람이 많아서 나는 행복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우울증에 빠졌는데, 이때 선생님이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게 이거밖에 없을까? 내가 여기서 1등은 못 되지만 다른 분야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봤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으니까 선생님이 이 분야 1등은 못 됐지만 또 좋아하는 걸 찾았어요. 선생님은 설명을 되게 잘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설명을 되게 좋아하는 거. 그러면 설명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죠. 유재석 아저씨도 있고 강호동 아저씨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맞죠? 선생님이 일로 갔더니 또 여기서 1등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1등 못 되겠다. 나는 어느 분야도 가도 1등이 안 되는 건가? 근데 과학을 쉽고 재밌게 설명해 준 사람은 묶어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쌤이 경쟁력이 좀 생겼네? 이거다. 선생님이 이때 이제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안 돼도 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찾아가지고 그걸 한번 묶어보면 되겠다. 그럼 점점 경쟁력이 생기겠네? 그래서 선생님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하니까, 이야, 선생님 또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되게 좋아해요. ENFP예요, ENFP. 관심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또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1등이 될 수는 없어요. 노홍철 아저씨 이런 사람들은 1등이거든요. 관심 받는 거에. 선생님 이 정도는 못 돼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했더니 맞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꼭 1등 안 돼도 묶어보면 되는구나. 묶어봤더니 과학을 사람들 앞에 서서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은 나밖에 없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선생님은 어떤 분야에도 1등이 못 됐지만 1등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도 똑같이 가능해요. 내가 무조건 뭐 하나 좋아한다고 거기에 무조건 파서 그 분야 1등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챗GPT가 나오고 누가 빨리 도착하냐, 누가 빨리 공부하냐, 누가 지식을 많이 쌓냐, 스페셜리스트를 이제는 안 뽑아요. 제너럴리스트를 뽑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고 잘한 것들을 많이 찾아서 그걸 묶어보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꿈 있죠, 꿈. 그 꿈을요, 이제는 직업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직장으로.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선생님, 과학자라는 명사를 이제 버리고 동사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요. 자, 이 명사로서의 직업은요, 끝이 있을까 없을까? 끝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요 200살까지 살아요. 그럼 200살까지 살 건데 선생님 저는 과학자가 될래요, 의사가 될래요, 선생님 될래요. 200살까지가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대기업은요, 좋은 기업에 취직해도요, 요즘에는요 한 40대 초반에서 50대 되면요 권고사직을 하고 이렇게 사직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 좋은 기업에 취직해도 40대에서 50대에 퇴직하면 남은 100년, 150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요, 명사로 이제는 두면 안 돼요. 이거를 버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문장으로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은요, 백수지만 과학을 사람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줄래요라는 문장이 완성됐을 때 어떤 걸 해도 이런 문장을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30살에도 할 수 있고 60살에도 할 수 있고 100살에도 할 수 있고 150살에도 할 수 있어요. 영원한 꿈을 가지세요. 멈춰버린 꿈을 가지지 말고. 알겠죠?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제인이라는 친구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처음에는 우리 제인아 너는 꿈이 뭐야? 이러니까 자기는 레고 디자이너가
꿈이래요. 레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왜 레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니까 선생님 저는요 이런 거 조립하는 거 되게 좋아요. 만드는 거. 아니 그러면 조립하는 거 좋아하면 조립할 수 있는 건 레고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조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우리 제인이한테 제인아 너 조립하는 거 좋아하니까 굳이 레고 디자이너 명사로 국한하지 말고 지구에 있는 다양한 예쁜 재료들을 이용해서 뭐든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봐라고 문장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뭐 사교육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영재원에 합격했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 또 있을까? 여기 있는 친구도요. 선생님 엑소쌤 우주 수업 열심히 들었는데 얘가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공부해보고 이래가지고 영재원의 기본편부터 또 이제 뭐 심화에부터 전 잘 몰라요. 근데 뭐 심화에 붙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런 메시지가 정말 많이 와요 저한테.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어디 영재원, 어디 과학고, 어디 의대 가는 방법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태도를 가르쳐요. 정말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 찾게끔. 그럼 그 아이가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확장이 돼요. 스스로 찾아보고. 그거를 이제는 입학사정관이나 영재 담당자분들이 캐치를 해요. 얘가 단순히 주입식으로 외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건지 이 아이가 정말 좋아해서 이걸 찾고 발표를 하는 건지를 가려낼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저한테 갑자기 연락했어요. 선생님 저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했구나. 축하해. 네 어제 학부로 20학번 됐어요. 제가 그때 그 강연 듣고 동기부여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선생님이 야 서울대 가려면 이거 나온다. 저거 나온다. 이렇게 쪽집게로 알려줬을까? 아니요 안 알려줬어요. 선생님은 이 강연을 들려줬어요. 지금 여러분들 들려주는 강연을. 근데 그 친구가 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명사에서 동사로. 선생님 저는요 사람을 고치는 이런 의학이나 생물도 너무 좋아하는데 또 다른 사람 친구랑 상담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선생님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의대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생명공학과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법대를 가야 될까요? 하나를 계속 고르게 강요시키는 대한민국 사회다 보니까 부모님조차도 둘 중 하나 골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르지 마. 너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얘가 꿈이 하나의 명사가 아니고 문장으로 바뀌었어. 어떻게? 의대를 시작해서 의학 지식을 쌓고 의료사고라던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나 이런 의료 관련 판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경쟁력이 없어가 아니에요. 나는 경쟁력이 있는 시대예요. 알겠죠? 한 분야 1등이 못 되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누구나 1등이 될 수 있는 시대예요. 자 그러면 위에 1등이랑 밑에 1등은 같은 1등일까 다른 1등일까? 그렇죠. 그럼 위에 1등은 무슨 1등일까? 뭐로서 1등일까? 그렇죠. 스페셜리스트.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1등은 뭐로서 1등일까? 잘했어요. 제너럴리스트. 다시 뭐라고요? 그렇죠. 제너럴리스트로서 1등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에 1등이 못 되어도 괜찮고 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밑에 1등을 추구하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이 1등은 누구나 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한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대기업의 모집 요강도 제가 찾아봤어요. 신입사원 뽑는데 누굴 뽑냐. 요즘에는요. 대기업 보면요. 어느 대학 출신인지 몰라요. 블라인드로 뽑아요. 왜? 좋은 대학 나온 출신이 자기 기업 주가를 올려주지 않거든요. 이제는 블라인드로 뽑고 심지어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로 임직원들이 성장하는 거 원한대요. 대기업에서조차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조차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좋아하는 거 많이 찾아요? 대개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주면요. 열심히 뭔가 막 찾아가지고 선생님 저는 꿈을 이걸로 할게요 해서 딱 보면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많이 묶어놨어요. 뭔가 인기 많을 것 같고 돈 많이 받을 것 같고 좋아요 많이 받을 것 같고. 여러분들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좋아 보이는 일 해서 행복했어요? 아니면 불행해졌어요? 불행해졌어요. 좋아 보이는 일이 뭘까? 남 눈치 보고 남이 봤을 때 엄마가 봤을 때 아빠가 봤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봤을 때 옆에 동네 옆 동네 할머니 친구들이 봤을 때 멋있어 보이는 일. 그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일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찾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좋아 보이는 일을 가려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는 방법. 이미 3000년 2000년 전에 한 할아버지가 정답을 말해줬어요. 이 할아버지 누굴까? 소크라테스 맞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너 자신은 알라. 물론 한국말로 한 건 아니죠. 고대 그리스어로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면요, 진짜 좋아하는 거랑 좋아 보이는 걸 가려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거 딱 알려주고 질문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소크라테스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찾는 방법. 사실은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정말 많은 융합형 인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방법. 첫 번째, 이거 뭘까요? 그렇죠, 여행이에요. 왜 여행을 떠나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엑소셉 앞에서의 여러분들, 그리고 엄마 아빠 앞에서의 나,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 앞에서의 나, 또 선생님 앞에서의 나, 또 지나가는 버스 아저씨 버스 기사님 앞에서의 나,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니면 조금씩 달라요? 다 다르죠. 그게 왜 그렇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환경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요. 이런 걸 페르소나라 그래요. 페르소나. 그래서 사회적 동물은 이런 연기를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페르소나를 많이 썼다 보니까 남 눈치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눈치 볼 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페르소나가 거치면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을 수 있다 그래요. 선생님이 또 얘기했다고? 엄마, 아빠 또는 여보, 그 엑소라는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 좋대. 빨리 우리 하나 투어 막 300만 원짜리 패키지 뭐 이런 걸로 뭐 동유럽 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행이란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녀분 손잡고 또는 혼자서 뭐 남편분 또는 아내분 손잡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아무 정거장 내려봐요. 그래서 한번 걸어봐요. 새로운 골목. 한 번도 안 가본 거. 그래서 새로운 카페 가서 코코아도 먹고 커피도 한잔 마셔보고, 이렇게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여행이라 그래요. 하버드 대학교의 뇌과학자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여행이고, 그게 메타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래요. 너무 쉽잖아. 공짜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뭔가 과외받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거 뭘까요? 그렇죠. 독서. 독서를 하면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융합형 인재 지금 잘 떠오르는 사람 보세요. 전 세계 1, 2, 3등.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돈을 쫓았던 것도 아니고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즐기다 보니까 1등도 되고 융합형 인재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책 많이 읽었어요. 맞아요. 빌 게이츠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음이 두렵진 않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죽기 싫은 이유가 내가 읽고 싶은 책 다 못 읽고 죽을까봐. 그래서 두려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빌 게이츠 아저씨는요, 1년에 한 번 휴가가 있어요. 한 6박 7일 정도. 그때 언제 가냐면 자기가 산 섬에 자기가 산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자기가 산 제로콜라를 가득 채워놓고 6박 7일 동안 책만 읽는데요. 계속.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 왜 융합형 인재들은 독서를 많이 할까? 책을 많이 읽으면 뭘 많이 알 수 있어서? 지식, 맞아. 지식을 많이 넣을 수 있어서. 근데 쌤이 말했죠. 챗GPT가 지식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잖아. 그러면 책 많이 읽는다고 챗GPT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면 융합형 인재가 될까? 응? 생각할 수 있어.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 융합형 인재 되는 법, 그 다음에 전세계 부자 1위 되는 법, 쉬워요. 한 인생을 한 10번 살아보면 돼. 10번. 혹시 나는 10번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다 처음이죠. 다 처음이에요. 게임에서는 죽으면 우물로 돌아와서 다시 살아가고, 로블록스에서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만 사람은요,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엄마도 처음이고 아빠도 처음이고 쌤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이라서 가끔 엄마 아빠도 서툴고 여러분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처음인데 누구는 이렇게 전 세계 1등 부자가 되고 융합형 인재가 되고, 누구는 인생을 실패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는요, 인생을 한 10번 살아봤대요. 어떻게 살았지? 그렇죠. 책은 지식을 넣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책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읽을수록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안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책을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성인 되고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 있어요. 나는 이 과를 선택할까? 나는 이 정답을 쓸까? 나는 이번에 어디에서 살까? 나는 이번에 어떤 버튼을 누를까?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까르보나라를 먹을까? 아니면 로제 떡볶이를 먹을까? 이런 모든 선택들을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야. 독서를 많이 할수록. 독서 많이 하면은 메타인지가 늘어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울 앞에 서서 나 너무 잘생겼어. 예쁘다. 이런 주관적인 거품 좀 걷어내고 한 발자국 물러나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독서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당장 시험을 못 쳐도 점수가 많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결국 지나고 보면요. 좋은 대학 못 갔던 친구들 중에서도요. 독서 많이 한 친구가 오히려 더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벌더라고요. 주변에서. 정말 신기해요. 이게 독서 많이 한 친구들이 결국 성공하더라고요. 행복하게. 마지막 이거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전교 1등 하는 게 쉬울까요? 손 한 번 드는 게 쉬울까요? 손 한 번 드는 게 훨씬 쉽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쉬우면서 아무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누가 열심히 손 들면요. 다 박수 쳐줘. 우와. 근데 대한민국에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열심히 손 들고 박수 쳐준 사람들이 이 질문한 사람한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쟤 왜 이렇게 나대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걸 모두 아니까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야 되고 제일 소중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아니면 고양이예요? 강아지? 아니면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예요? 아니면 나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눈치는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렵지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관성이 생기면서 쉽게 손을 들 수 있고 하다 보면은 내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센 힘을 밟아야 되지만 그 다음부터 자전거 잘 가면은 쉽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처음에 손 드는 게 좀 힘들더라도 연습을 많이 해봐요.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3가지 중에서 제일 쉬웠던 게 손 드는 거였어요. 선생님 어릴 때부터 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막 좋은 시선을 많이 못 받았어요.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더 심했거든요. 그런 게. 너 왜 이렇게 나대? 중간만 가 이러면서. 이게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그래도 희망하는데 특히 학부모님이 되게 중요해요. 학부모님이 옆에서 이런 거를 많이 지도해 주셔야 돼요. 너 나대지 마. 손들지 마. 중간만 가. 심지어 주변에 멘토 없이고 모난돌이 정맞아. 그냥 조용히 겸손해. 겸손이 최고야.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질문하고 소통하고 연결돼야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공통적,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에서 결국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독서나 손들기 그리고 질문하는 거 말고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쉬운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 200세 시대가 오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성인분들도 최소 150세까지 살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만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든 분야가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특이점이요. 10년 내로 온대요. 유전자 가해가 지금 임상에 들어갔는데요. 눈이 안 보이던 애가 눈이 떠져요. 지금 눈이 보인대요. 유전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애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인 사람이 척수지개 끊긴 사람이요. 지금 걸어 다녀요. BCI 기술 덕분에. 지금 의료혁명이 일어나고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분야가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성세대가 말했던 성공 방정식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개념을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년도 아무리 좋은 기업에서도 이제는 40대, 이것도 예전 자료입니다. 40대 초에 권고사직을 내리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50년짜리 행복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100년, 150년, 200년 영원한 행복을 살고 싶어요? 영원한 행복. 그러면 여러분들 꿈을 직장, 직업, 명사로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동사로 만들어야 될까? 동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동사로 만드는 게 결국 스페셜리스트일까요? 제너럴리스트일까요? 그렇죠.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쌤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분이 이제 메가스터디 회장님이에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좋은 대학 나와서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도 지냈대요. 자기 회사 주식 깎아먹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대학이 이제는 유명무실해졌다. 결국 지금 시대는 업직의 시대, 창직의 시대라 그래요.
그게 뭘까요? 원래 직업이 내가 평생 할 직장을 구해서 그걸 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업직, 창직, 내가 좋아하는 걸 업으로 찾다가 즐기다 보면 그게 직업화되는 시대예요. 창직, 직업을 만드는 시대. 선생님도 백수죠. 근데 선생님이 과학을 대중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주려는 문장으로 열심히 살아보니까 과학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나오고 있어요. 유명한 대학교에서. 그리고 제 강연을 들었던 7, 8년 전에 들었던 학생들이 지금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됐어요. 점점 직업화되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분야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라가는 개천에서 용이 되려 그래요? 이제는 내가 나만의 개천을 만들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의 아름이 무슨 뜻일까요? 뭘까요? 정답은 여기 학부모님께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아름답다의 뜻이 나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그렇죠. 나다운 순간, 나다운 순간. 여러분들이 가장 나다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가장 나다운 순간이 가장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했을 때 좋아 보이는 걸 가려내고 진짜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영상을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그 고등학생인데 이영지라는 래퍼거든요. 이 친구는 주변에서 왜 이렇게 뭔가 어정쩡한 그런 능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항상 1등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냐 하는데 단 한순간도 나다운 적이 없었대요. 단 한순간도 항상 나다웠대요. 만들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의 시선에 의식을 안 하고 나다운 순간, 매 순간 집중을 하니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다. 마마 무대에서까지 설 수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결국 다른 색깔의 빛을 내는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요, 스페셜리스트만 빛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문장으로 묶어서 제너럴리스트로 되면 누구나 각자 다른 색깔의 빛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찬란한 빛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 그랬죠? 여행 또 독서 또 질문. 이 세 가지에서 지금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해야 돼. 알겠죠? 자, 궁금한 거 뭐든 물어보세요. 네. 네, 여기 친구. 네. 왜 과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왜 과학을 좋아하게 됐을까? 선생님이 과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우리 친구가 질문을 너무 잘했어요. 자, 선생님이 PPT를 준비된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자. 자, 선생님이 과학을 되게 좋아하게 된 이유는 선생님은 어릴 때 바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바보 소리를.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뭔가를 시험을 풀면은 다 틀렸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요 학원을 안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 틀려가지고 여기 지금 보이나? 선생님 어릴 때 모습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잠시만요. 선생님 어릴 때 그래도 나름 귀여웠어요. 여기 보이죠? 선생님 어릴 때 모습인데 엑소쌤 같아요? 아니에요? 어릴 때가 나아요? 지금이 나아요? 이제 융합형 인재는 둘 다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은 어릴 때요 이렇게 동산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꿈이 과학자가 됐죠. 그래서 근데 이거 딱 봐도 엑소쌤이 쓴 글씨체 같아요? 아니면 어른이 써도 글씨 같아요? 선생님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썼대요. 진짜 바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수봉도서관에 아이들이랑 학부모님 온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색어색해요. 이렇게 소통하는 게. 그래도 전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엄마! 이러니까 엄마가 왜 만다고 전화했노? 이러니까 내 그 수봉도서관에 아이들을 얘기할 건데 그래도 나도 아이들처럼 어릴 때가 있었으니까 내가 어릴 때 어땠는데 어릴 때 얘기 좀 들려주면 아이들한테 힘이 될 것 같아. 이러니까 니 바보였지? 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보였다고? 이러니까 니 바보였다 이러면서 이거 증거 사진으로 니는 한글을 못 썼다 이러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래서 그래 한글 못 쓸 수 있지. 그래도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거는 그래도 잘하지 않았냐니까. 아니 니 다 틀렸다 이러면서 뭐만 풀면 다 틀렸대요. 그래서 증거 대봐 이러니까 엄마가 다 증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가정통신문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몇 가지만 재미 가져왔는데
제가 시험을 치면 다 틀렸대요. 그래서 겨울방학제 우리 주변에 얼음이 잘 녹지 않은 곳 하면 이제 그늘진 곳 응달이거든요. 선생님은 굉장히 직관적인 아이였나 봐요. 냉장고 이렇게 썼어요. 이거 정답 맞잖아요. 근데 틀렸어요. 선생님이 틀렸대요. 그래서 혼났어요. 제 기억에 그게 기억나요. 띄어쓰기를 안 하면 겪게 되는 문제점. 단어와 단어가 구분이 잘 안 가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근데 저는 엄마한테 혼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또 틀렸어요. 또 다음 수를 읽고 쓰시오. 이거는 국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글로 정답이 27이거든요. 쌤은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27? 2와 7? 아닙니다. 맞추면은 그 선생님 꾸그하는 그 수업에 5만원권 줄게요. 5만원권. 아, 소리내서 읽고 27. 아,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창의적이었습니다. 손 들고, 예, 어머니. 아, 그건 아닙니다. 네. 여기 친구. 7. 아, 아닙니다. 여기 친구. 숫자 27. 아, 아닙니다. 저기 제일 뒤에 친구네. 네. 270. 아닙니다. 여기 학생. 그냥 숫자. 여기 여자애 친구. 네. 글씨로 27. 여기 친구. 문제를 그대로 다시 썼다. 야, 나름 창의적인데? 근데 정답은 제가 알려줄게요. 못 맞출 거 여기 친구 한번 얘기해봐. 모름. 여기 친구. 다음 수. 아, 다음 수. 똑똑한데. 근데 거의 맞췄는데 정답은 수가 끝이 없잖아. 계속 썼어요. 다음 수.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27부터 한 몇 천까지 갔어요. 1번 문제부터 정답이 안 나와. 1번 문제부터. 10번까지 못 가. 그래가지고 막 끝이 안 나니까 뒤집어서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뒤에서 애가 뭐 쓰고 있으니까 애가 귀신 들린 것처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애가 좀 이상하다고 전화까지 했었어요. 엄마가 그걸 기억하고 있대요. 근데 부모님이 선생님을 혼내진 않았어요. 선생님이 참 신기하게도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어릴 때 학원 뭐 선행학습 이런 거 안 시키고 그 시간에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시켜줬어요. 엄마 아빠 손잡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꾸고 이런 수업도 없었고 뭐 이렇게 사실 과학과 이런 것도 잘 없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엄마 아빠가 고생을 했죠. 맨날 저 데려다녀가지고 산에 던져놓고 들판에 던져놓고 그리고 막 낚시하러 가고 선생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대한민국의 모든 산은 정상까지 올라갔었어요. 왜? 한라산 같은 데 가면요 희귀종들이 있거든요. 막 내가 갖고 싶고 풍뎅이 잡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하면서 선생님은 대한민국 시스템에서는 바보였지만 저 나름대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교과서나 책을 통해서 필터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로 자연을 받았고 과학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가치관 덕분에 제가 결국에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고 진짜 좋아하는 거를 찾아나가는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질문. 여기 친구 끝나고 선생님 구글 이거 상품권 2만원 보내줄게. 알겠죠? 여기 친구한테 박수 한번 줄게. 첫 번째 질문한 친구가 질문하기 제일 힘든데 너무 잘해.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면 마이크 가겠습니다. 네, 여기 친구. 네. 그럼 자신이 진정하게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진정하게 좋아하는 거 찾는 건 쌤이 방금 정답을 다 알려줬잖아요. 정답은 없어요. 인생은요 모두가 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대부분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서 즐기는 융합형 인재 얘기들을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좋아 보이는 일을 안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한 사람들 빠르게. 그게 아까 쌤이 말했잖아요. 독서 많이 하기. 그리고 질문 많이 하기. 그리고 여행 많이 떠나기.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뭘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질문 너무 잘했어요. 네. 박수 한번 줄게요. 여기 지금.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어머니. 네. 선생님 인생에 의미가 있었던 책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 인생에 의미가 있었던 책은요. 별로 말해주고 싶지 않은 이유가 이런 거를 말해주는 것 자체가 또 서니까요. 엑소쌤 이거 읽었구나. 이걸 무조건 읽혀야 되겠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살고 다 각자가 다른 인생, 성격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의 책을 어떤 걸 읽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의 인생 책은요. 각자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환경을 많이 조성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서점에 많이 같이 데려가서 놀러가서 거기서 라면 사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요즘에는요, 교보문고랜드 가면 너무 재밌게 잘 돼 있어요. 책만 있는 게 아니고 놀이터도 많고 카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만 조성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읽게끔 같이 읽어야 되겠죠. 엄마는 옆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고 아들, 딸 보고 책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관성이 있어서 힘들지만 하다 보면 이제 탄력이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던 책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이과 감성이 좀 크다 보니까 좀 문과 감성의 책들을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김혜란 작가님 책을 많이 재밌게 읽었고요.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도 재밌게 읽었고,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 한강 그것도 재밌게 읽었고, 비행운 그리고 뭐 SF 소설도 되게 좋아하고요. 최근에 삼체도 재밌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당신 인생의 이야기 이 책도 재밌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택트란 영화로도 이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릴 때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네. 상상력이 극대화됐어요 그때. 네, 또 궁금한 거. 네, 이 친구. 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살 때 가장 절망했을 때랑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이거 인생을 관통하는 질문이다. 이야, 이 친구도 선생님이 꼭 2만 원권 보내줄게요. 이야, 박수 한번 줄게요. 이야. 혹시 이 아버님이신가요? 아버님이세요? 네. 아버님이 이 질문 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분 여기 이 아이는 인생 2회차인 것 같아요. 융합병이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적이 아까 우울증 걸렸을 때, 그때 사실은 선생님이 다 얘기를 못했지만 제 자아실현이 무너졌을 때예요. 30살에 평생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붙잡고 갔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너졌는데 하필 그때 선생님이 선생님 집안이 되게 안 좋아요. 흙수저 집안입니다. 빚이 엄청 많아요. 몇십억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빚을 갚아보겠다고 선생님이 이제 30살까지 모은 돈을 이제 좀 불려서 이제 하다가 이제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웃겨요? 그리고 이제 엄마 돈도 땡겨 쓰고 동생 돈도 땡겨 서 동생도 엄마 돈도 다 날렸어요 사실 그때. 그리고 막 대출까지 해가지고 신용불량자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아실현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우리 가족이랑 저까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사랑도 떠나갔어요. 제가 꿈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그래서 떠난 걸까요? 아니에요. 그 여자친구는 저 자체를 정말 사랑했는데 제가 바뀌었어요. 2, 3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사랑했던 오빠의 모습이 전혀 없다고 가더라고요. 제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사랑했지만 그 여자가 저의 진짜를 좋아했는데 제 진짜가 아예 없어졌으니까 떠나가더라고요. 그 여자친구는 그래도 제가 나쁜 쓰레기 남자친구는 아니었나 봐요. 카톡 차단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부숴봐요. 근데 막 새벽 2시에 잘 지내 이런 건 안 보냈어요. 보니까 이제 결혼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하길 기원했는데 행복하게 지낸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통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3가지거든요. 돈,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그 기저에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때. 우울증이 와서 몸무게도 지금 대비 10몇 킬로그램이 더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돈 다 날아가고 사랑 날아가고 꿈도 날아갔죠.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힘들었을 때 제일 행복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다 관뒀거든요. 다 관두고 물론 엄청 힘들었지만 몇 년 동안 그걸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무조건 하나 좋아해서 거기서 스페셜리스트가 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고 그걸 연결해보니까 누구나 1등이 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 선생님이 꿈이 과학자에서 과학을 사람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주려라는 문장이 됐을 때 그걸 내 꿈으로 넣었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도 박수 한 번 더 줄게요. 너무 좋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하나만 더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매슬로우라는 어떤 이제 사회심리학자가 표를 만든 건데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단계가 있대요. 근데 생리적 욕구 이게 뭘까요?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오마카세 먹고 그 다음에 이런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하대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행복해진대요. 근데 이런 생리적 욕구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안전의 욕구. 그러니까 좋은 집 사는 거예요. 막 한강뷰 보이고 막 50평, 60평 좋은 집 이런 데 살면 행복하대요. 근데 더 큰 행복이 바로 좋은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좋은 직업 가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대요. 근데 더 큰 행복이 그 본질적인 행복이 훨씬 위에 많아요. 존경의 욕구,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는 일을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근데 존경받아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서 자아실현을 했을 때 이 밑에 있는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본질적인 행복입니다.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알려줄까요? 여러분들이 만든 이 동사가 내가 하는 행복이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문장이면요. 그 행복이 제곱 배가 돼요. 더 커져요. 선생님도 과학을 사람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줄래요? 해서 선생님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기 친구들은 이제 보육원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거 돈 강연료 받고 이러면은 아이들한테 맨날 가요. 그래서 햄버거 피자 사주고 나이키 신발 사주고 패딩 사주고 과학 이야기 포켓몬 과학 이야기 들려주고 같이 놀다 와요. 이런 친구들이요 눈이 다 은하수예요. 꿈이 바뀌어요. 이런 강연 한 번에.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선생님은 정말 행복을 많이 느끼고 선생님의 이런 꿈들은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 솔직히 학창시절에 배운 거 기억나요? 안 나잖아요. 시험 나온다 해도 그때 외우지 시험 끝나면 까먹잖아요. 근데 기억나는 거 보면요. 그 엄마 아빠 손잡은 그 추억 그때 그 따사로운 햇빛 엄마 아빠랑 뭔가 같이 친구랑 같이 뭔가 곤충 잡고 같이 막 포켓몬고 하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놀던 추억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하나하나의 그 상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의 그 기분, 온도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에요. 네. 그래서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를 배출하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여기 친구 한번 질문해봐요. 네. 선생님이 엑소종에 관련해서 엑소쌤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엑소종은 어떤 종류예요? 이야, 엑소점이 뭘까? 선생님이 엑소쌤이 된 이유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과정을 하면서 연구를 한 분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랑 친구랑 얘기하다가 집에 가면요. 카톡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또 편지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몸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새끼손가락이 있는 세포가 발가락이 있는 세포랑 서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얘도 편지를 써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편지를 써서 포장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택배를 보내요. 그 세포가 분배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택배 이름이 엑소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세포와 세포가 서로 소통하는 물질 엑소좀을 연구해서 그 앞글자를 따서 엑소쌤이 됐고 선생님이 연구는 먼저 했지만 제가 원조다 이런 건 아닙니다. 가수 엑소가 훨씬 대단하고 훨씬 멋져요. 왜 지금 유튜브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변두리에서 과학 이야기 들려주는 이제 혹부리 영감 같은 그런 재미난 아저씨고 가수 엑소는 훨씬 멋있고 글로벌 가수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입니다. 알겠죠? 자, 또 궁금한 거. 네. 안 한 분 먼저 기회 드리고 갈게요.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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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잼은 어떻게 엑소잼이랑 이름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거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원서도요, 118번까지 지금 구해졌는데, 119번은 아직 아무도 발견 안 했거든요. 그럼 119번을 먼저 발견한 나라가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119번 원서를 발견하면요, 코리아늄 이런 거 써도 됩니다. 엑소늄 이런 거 해도 되고. 선생님도요, 엑소라는 닉네임이 과학 커뮤니케이터 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엑소쌤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쌤이 이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앞 나와 있는 직업을 이것 중에서 뭐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내가 직업을 만들면 돼요. 지금 세상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질문 너무 잘했어요. 네, 여기 초록 색깔. 네. 어릴 때는 이제 똑똑한 아이를 들으면은 애들이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그런 것보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싶어요. 의미 있는 활동은 뭘까? 다른 사람들이 말했을 때 봉사활동하고 기부 많이 하고 그런 걸까?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미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보람차고 행복하고 그런 게 의미 있는 활동이에요. 그런 걸 찾아보세요. 그런 게 뭘까?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서 진짜 좋아하는 걸 찾는 행위인 거예요. 처음부터 뭔가 거국적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맥락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나다운 삶.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면은 결국 하나하나씩 시작될 거예요. 질문 너무 잘했습니다. 또 여기 학생 안 하는 학생부터 할게요. 네. 선생님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떤 게 될 것 같으세요? 희노애락. 희노애락. 선생님은 사실 삶이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선생님 진짜 힘들었어. 선생님 삶이. 이걸 선생님이 단 몇 문장으로 녹여서 그렇지 이거는 단 하나도 겪기 힘든 것들을 선생님이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막 집에 빨간 딱지도 붙어본 적 있고요. 선생님 집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가족이 4명이서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몇십 년 동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자아실현도 다 무너지고 대학원생 중에서 졸업했고 다 완료되고 이렇게 중퇴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걸요. 그것도 네이처 논문 이렇게 쓰고 다 관둔 사람은 저밖에 없을걸요. 굉장히 저는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쌤 같은 삶은 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다 부닥쳐보고 이건 나쁜 거구나 좋은 거구나 하지 말고 선생님이 나름대로 그래도 이게 방향성을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면은 나름 그래도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안 먹어봐도 되는 거 안 먹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금수저 흑수저 이러면서 참 이게 마음이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고 있어요. 아유 쟤는 흑수저 부럽네 불쌍하다. 쟤는 금수저 부럽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애가 좀 잘하면 누구 아들내미는 뭐 과학고 갔니? 누구 딸내미는 어디 서울대 갔니? 또 졸업하면 어디 누가 취직했니? 누구는 어디 청약에 당첨됐니? 계속 비교 별시 질투니까 대한민국은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고 남 눈치 봐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은요 이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정확하게 속력이 아니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금수저는 슈퍼카 타고 가고 저는 뭐 엄마 아빠 업고 가야 되는데 하루에 24시간이 똑같아도 어떻게 이게 공평합니까? 근데 먼저 도착하는 게 쌤이 정답이라고 안 했잖아. 예전에 이게 통했어요. 먼저 도착하는. 근데 이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대개는요 속력이 아무리 빨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의 행복이라면 대개는요 부산으로 못 가요. 빠르게 뒤로 가요. 북한으로 가요. 그러면 300km면 가는 거를 800km 돌아가거나 아니면 잡혀가 아오지 탄강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방향만 제대로 잡히면은 느리더라도 결국 가속이 붙어요. 그러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도착지에 행복한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하면 희노애락, 한 문장으로 하면은 인생은 속력,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알겠죠? 네. 또 네. 여기 학생 앞에 학생 먼저 하고 뒤에. 그 선생님이 그 아름답다 해서 아름이 나답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선생님이 가장 나답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지금 이 순간. 선생님은 딱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는 과학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나다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든 나다울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뒤에 학생 아까 검은 옷 입은 친구. 선생님이 하는 일은 과학자 그런 거랑 다른 일이에요? 선생님이 하는 일은요 과학자랑 좀 달라요. 과학자는요 실제로 연구를 해가지고 과학을 밝혀내는 거고요. 근데 선생님이 과학자 입장에서 쌤이 연구했던 거 설명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자 이성호라고 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요. 세포가 분비하는 익스트라셀룰라 베지클이라고 하는 엑소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이 엑소점 안에는 마이크로 RNA나 프로테인, DNA가 포장되어 있고 얘가 세포의 혈관을 이동하면서 다른 세포로 딜리버리 되면서 그 세포가 이걸 받으면 시그널 캐스케이드가 생겨서 다른 세포 운명이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럼 쌤이 과학 커뮤니케이터 입장에서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은 엑소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포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한 세포가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걸 포장해서 택배를 보내요. 그 택배가 쫙 혈관을 통해서 다른 세포로 전달되면 다른 세포도 이 편지를 읽고 그 세포가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엑소점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해요. 그래서 대중의 언어로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주는 이런 커뮤니케이터도 굉장히 필요하고 이 시대의 정신에 시대 흐름에 제가 좋아하는 게 결부가 돼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네, 여기 학생. 네. 하고 앞에 학생 할게요. 네. 그 선생님은 그 공부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은 곳에 강연을 가면서 성형 영향력을 펼칠 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다시 한번 또 크게 얘기해 볼까?
그 공부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은 지방 곳에서 그 교육소외 지역 이런 곳에 강연 갔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냐고요? 네네. 쌤이 항상 추구하는 게 지식을 많이 넣어준다기보다는 태도나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거를 원하는데 대개는 과학고나 영재고 이런 데 가면은 이미 가치관이 다 잡혀있어요. 확고하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잘 안 깨져요. 그래도 선생님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고등학교 강연을 갔는데 그 고등학교가 전교생이 한 300명인데 의대생이 180명을 배출했대요. 그래서 막 선생님 어깨가 막 이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180명 합격자 중에서 진짜 의사를 살리겠다는 사명감에서 의사가 되겠다고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일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10%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육소외 지역에 가면 그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바보 같지만 하얀 도화지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가치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이 행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아보고 끝내볼까요? 네, 여기 제 앞에 있는 친구 질문 받고 끝낼게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정말로 행복하신가요? 여기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김강호. 김단호? 강호. 강호. 정말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기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BTS의 비나 아니면 차은우랑 인생을 바꾸겠냐 물어봤을 때 저는 안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 누군가의 인생이랑 바꿔주겠다라고 선택권을 눌렀을 때 누르냐 안 누르냐가 기준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누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닐까? 물론 선생님이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덜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최소한 선생님 인생이 누군가랑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알겠죠? 네.